안녕하십니까. 보존하세 서울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뿌리 끝에 큰 염증을 가진 케이스를 보여드릴까 하고요. 뿌리 염증, 낭종, 뿌리 고름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학문적으로는 낭종이냐 단순 뿌리 염증이냐, 낭종 안에서도 진성 낭종이냐 가성 낭종이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긴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다 거의 비슷한 부위에 생기는 병소다, 거의 사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31세 젊은 여성 환자분이셨고요. 앞니 쪽 잇몸에 낭종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치과에 듣고, 당연히 이제 이런 큰 낭종, 큰 뿌리 염증을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 개인 병원은 제 생각에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치과 보존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치근단 절제술을 생각보다 하지 못하고 안 하는 병원이 대부분일 것이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병소까지는 손대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리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은 이제 뿌리 염증을 처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치아 기존 보철물을 벗겼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치아 내부가 충치가 많았고 충치를 제거했더니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는 케이스셨어요. 뽑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가 많이 없어졌다, 충치를 통해서. 그리고 술전 엑스레이를 보면 보철물 경계가 들떠있는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보철물이 들떠있다는 거는 틈이 생겨 있고, 틈으로 찌꺼기들이 많이 스며들고 고여 있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이 고인 자리는 반드시 충치가 생길 것이고, 충치 세균이 보철물 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임상적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경치료의 마무리는 좋은 보철물이라는 저희 분야에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마무리 단계에서 보철물을 깔끔하게 잘 만들어줘야지 뿌리 염증이 재발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스는 요즘 젊은 치과의사가 치료를 이렇게 했을까 싶긴 해요. 예전에 저희 한참 선배 세대의 신경치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신경치료를 했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신경치료 퀄리티도 썩 좋은 거는 아니었지만 보철물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세균이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뼈 파괴가 서서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작게는 1, 2년, 많게는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 병소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으면, 신경치료를 잘 받고 난 이후에 퀄리티 좋은, 이제 경계가 딱 맞는 좋은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3차원 CT를 보면 더 병소가 큰 거를 아마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치아를, 뿌리를 포함하고 옆에 송곳니의 뿌리 일부까지 다 있는,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이 검게 보이잖아요. 검게 보이는 거는 이 뼈의 앞면이 진행되다가 뒷면, 이 천장까지 뼈가 완전히 관통해서 사라져 있는 그런 CT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단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이런 뿌리 염증, 낭종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도톰한 경계를 가진 병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뿌리 끝, 코밑이겠죠? 코밑 부위를 눌렀을 때 뭔가 낭창낭창거리면서 통증이 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상방의 잇몸도 단단하지 못하고 물컹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강 상태였습니다. 술전 엑스레이와 술 후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형성된 치아 뿌리 끝 낭종은 경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무작정 뼈에 구멍을 뚫고 염증을 이렇게 막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달걀 껍질 깔 때 안에 얇은 막이 있잖아요. 실제로 치과의사들도 이런 상악동 거상술이나 이렇게 얇은 막을 다뤄야 되는 술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생달걀을 단단한 껍질을 조심스럽게 이제 삭제를 하면 밑에 얇은 막이 나오잖아요. 삶은 달걀 깔 때 이제 얇은 막 나오듯이 그 막을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박리를 하는 연습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오래된 낭종은 뼈로부터 그 막을 잘 박리를 시켜서 가급적 깔끔하게 이제 뼈에서부터 연조직을 제거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이라면 충분히 뼈를 잘 박리를 해서 깔끔하게 덩어리째 병소를 적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렇게 박리한 자리에 여러분이 설명을 많이 들으셨던 기본적인 치근단 절제술을 잘 시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뼈 이식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추후에 이제 이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치아가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뿌리가 파절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뽑게 되더라도 이 하방에 뼈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는 거죠. 이 치아가 망가졌는데 이렇게 뼈가 없는 상태로 굳어버렸다. 그러면 추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기도 굉장히 힘든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병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치아에. 두 개의 치아는 완전히 원인 치아이고 그 옆에 있는 송곳니까지도 영향을 받은 이렇게 큰 병소를 이제 한 번에 30분 정도의 수술로 건강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다. 너무 병소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의료기관에 적절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과 처치를 받으시면 내 치아를 뽑지 않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4세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랑 타치과에서 앞니 위쪽에 고름이 차 있다. 근데 그 치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엑스레이 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긴 해요. 치아 머리 사이즈로 따지면 치아 앞니 사이즈 한 4배 이상의 병소가 이렇게 뼈 속에 코 밑에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이런 염증에 연관된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치과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이제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가 이런 진단을 내려서 이 치아를 뽑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냐? 나는 그에 대한 통증이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상태가 악화될수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지만 무조건 증상이랑 치아의 상태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아팠기 때문에 내 치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상식이다. 지금 환자분도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작은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이제 큰 병소가 보이고요. 이 위쪽에는 이제 비강이 보여요. 요렇게가 이제 다 코 내부 공간인 비강이고 상방으로 좀 더 넓게 이제 없어졌으면 비강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CT를 찍어서 CTV를 봤는데요. 요 치아 굉장히 검죠. 속이 이렇게 물주머니가 크게 있고 원래는 입천장 방향에 뼈가 이렇게 있고 볼 쪽, 요 앞쪽이죠. 앞쪽 뼈가 코 밑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와서 치아를 얇게 뼈가 덮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뼈가 부풀어져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급성이 아니라 만성 병소로서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병소가 커졌기 때문에 주변에 뼈를 침습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밀면서 부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성 병소인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을 다 파괴시키면서 이제 옆으로 퍼지거든요. 더 안 좋긴 하죠. 만성 병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부풀렸고 아직 경계가 뚜렷하게 있는 이런 병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뿌리랑 연관된 이제 낭종,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문상에는 병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런 수술적인 치근단 절제술이 아니라 단순히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병소 사이즈가 특정 사이즈 이상일수록 낫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재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낫게 할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만에 하나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세균을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생긴 뼈가 없어진 거잖아요. 골 결손 부위가 다시 뼈가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적인 이제 낭종 적출술과 치근단 절제술을 동반한 인공뼈 이식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환자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것 중에 제 치아 염증이 커요? 라고 이제 되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크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물론 같은 조건인데 크기가 커질수록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크기가 작지만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병소보다는 크기가 크더라도 지금 환자분처럼 확실하게 뿌리 끝에 국한되어 있고 뿌리 상방에는 건강한 뼈들이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소가 크더라도 이유가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사진, 이렇게 뿌리의 예전 신경치료 자체도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잘 받으셨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물주머니가 낭종이 이렇게 커져 있고, 수술 후 사진을 보면 뿌리의 일부가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잘려진 단면상에서 역으로 레트로 프랩, 역삭제라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이 되겠는 역삭제를 해서 세균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을 충분히 제거를 한 거죠. 그리고 덴티날 튜브 상하세관이라는 미세한 관들이 이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3mm 정도를 잘라냄으로써 단면에 노출된 상하세관에 연관된 세균이 있을 수 있는 부위를 충분히 제거를 하고, 그 내부에 남아있는 세균이 다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라고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막고, 염증 제거한 부위에 고리식제를 충분히 넣어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아마 어떤 의사든 시술을 할 때 결과가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환자분은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앞으로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고, 이 치아를 발치하는 일 없이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큰 병소를 타 치과에서 듣고 여기서는 치료를 못한다, 큰 병원 가봐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괜찮을까? 내 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데요. 모든 치아를 제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치근단 절제술을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치아라면 병소가 아무리 크더라도 적절한 조치로 건강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환자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컸던 병소를 가졌던 치아를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치아를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또 치과 의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건강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믿고 내 치아가 이런 케이스에 들 수 있는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의의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